유례없는 기상이변을 겪고 있는 지구촌. 이상기후로 인한 세계 곡물 생산량이 불확실한 지금,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식량 안보는 이제 중요한 국가안보가 됐습니다. FTA 개방에 따른 21세기 대한민국. 대한민국 농업은 무한 글로벌 경쟁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식량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져 식량 안보 시대를 맞이한 현재, 우리의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은 과연 무엇일지 알아봅시다. We needed a miracle. And then we got one. 2017년 7월에 개봉한 영화 옥자. 이 영화는 어린 소녀 미자와 동물 옥자의 우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화 옥자는 전 세계의 고민거리를 정면에 내세웠는데요. These little piggies will be the ancestors of a whole new species. They need to taste good. 바로 식량 위기.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슈퍼돼지가 옥자인 것입니다. 영화 속 식량 위기, 과연 상상 속 문제일까요? 빠른 산업화로 인해 식량을 생산하는 경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87만 6천 헥타르였던 경지가 2015년 167만 9천 헥타르로 14년 만에 무려 19만 7천 헥타르나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600배 크기입니다. 현재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23% 수준입니다.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5%도 안 되는 그야말로 식량 안보 측면에서 위험 수준인데요. 이에 농업 경쟁을 강화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농업 개발 사업이 뜨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농업인 해외 이주를 통해 해외 농업 개발을 시작한 대한민국 농업. 하지만 사업 초기엔 농업 기술과 자금이 부족해 해외에서 생산한 곡물을 국내에 반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외 농업 개발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는데요. 최근 들어 해외 농업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외 농업 개발 사업에 팔을 걷어올렸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00년간의 농업 행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농업에 있어 국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해외 기술 용역 사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 정책 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ODA 사업. 그다음에 그 국내 민간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민간 기업들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용역 사업은 1967년도 베트남의 기술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는 현재 그 인도네시아의 그 자카르타 방조제 사업을 지금 수주를 해서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조제 사업을 포함해서 13개국에 24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까지 해외 농업 개발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1,553억 원 융자를 지원하고 151억 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의 연관 사업 환경을 조성할 때도 적극 참여하고 농업 생산물이 국내에 반입될 때 유리한 조건에서 반입될 수 있도록 해외 곡물 유통시설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지원은 다양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은 물론 해외 농업 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 기여를 위해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문 관리기관으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ODA 사업을 통해서 수자원 개발, 농촌 개발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주로 기술 지원을 했습니다. 빈곤, 기약, 퇴치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국제농업협력 사업 절차는 사업 발굴, 대상 사업 선정, 협의 의사록 체결, 사업 발주, 그리고 사업 시행과 사후 관리, 이렇게 6단계로 나뉘어집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국제농업협력 사업은 2006년 3억 1,900만 원에서 2014년 14억 4,100만 원으로 7년 사이 약 4.5배 성장했는데요. 지난해까지 국제농업협력 재원으로 87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올해는 캄보디아, 우간다, 에티오피아에서 4개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제농업협력으로 인해 국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제농업협력을 통해 한국 농업의 선진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실제 국제농업협력은 우리나라 농업기반 시설 기술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쌀 생산 수출국인 베트남 역시 국제농업협력을 통해 한국 농업기술이 진출한 국가입니다. 바로 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계 농업 개선의 기술 용역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2억 1천만 불 사업 예산으로 중북부 7개 성에서 총 83,400헥타르를 관계 개선하고 수리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물관리 제도의 개선과 수리시설의 개보수, 그중 저수지 43개소, 양수장 37개소, 취입보 31개소, 용수로 총 870km 연장을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특히 기후 대처 변화에 대한 농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농업 분야의 요소까지 갖추고 있는 다각도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다른 나라 태국의 경우 뿌란부리 지역 등 여러 지역에 농어촌공사가 개발한 원격 물관리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현재는 우리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기술을 인정받아 새로운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무엇보다 태국 왕립관 개청과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큽니다. 지금 우리가 라마6 댐을 보고 있는데요. 왕립관계청에서 91년 전에 건설된 댐이고요. 이게 노후돼서 지금 개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지역, 주변 지역을 묶어서 수변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 아래 보시는 저 지점이 저희가 제안한 신설댐 지역입니다. 이 신설댐 주변 도시를 통해서 태국의 물관리 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구상했고요. 한국농어촌공사는 관계시설 같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기술을 연달아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미얀마,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 잇따라 농업생산 기반시설 기술을 수출해 농업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듯이 13개국에 23개 프로젝트를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 작년 2016년도에 저희가 그 사업 수주한 프로젝트별로 사업 수주한 금액이 한 16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스마트 물관리 같은 물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정부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을 저희가 사업을 직접 수주를 해서 7월 초에 이란 정부와 계약을 하고 사업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해당 국가의 그 재정 사업과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경우가 지금 이제 이번이 2번째입니다. 태국 그 왕립관계청에서 발주한 물관리 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란 정부하고 하게 될 이란 스마트 물관리 사업이 이제 해당 국가의 재정 사업인데, 해당 국가와 직접 연관되는 재정 사업을 수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농어촌공사는 인도네시아와 수도권 해안 종합개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방조제의 기술적 타당성 조사와
담수호 수질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한국농어촌공사는 인도네시아의 컨설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20조 원 규모의 본 사업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농어촌공사의 국제농업협력 사업과 해외기술 용역 사업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농업 선진 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긍정적 이미지뿐 아니라 해외 곡물 유통시설을 선점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개발도상국 연수생들의 방문입니다. 매년 높은 수준의 우리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연수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의 국제교육교류센터. 국제교육교류센터는 한국의 농어촌 개발 기술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농업 지식, 교육, 교류 플랫폼입니다. 지난 108년간의 대한민국 농어촌 개발의 중심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면서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국제교육교류센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교육교류센터는 우리 농업 관련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엔 코이카로부터 교육 프로그램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 사업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농업 교류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교육교류센터. 해외 스케줄로 가득한데요. 나라별로 구별되어 있는 상자들,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요? 연수과정 짤 때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죠. 그 나라에 적합한 농업 정책이나 자료 같은 거 있고 이런 거죠. 그리고 뭘로 한다면 이렇게 국가별 협력 전략 이런 게. 그러니까 나라별 자료들을 이렇게 보기 쉽게 일부러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저기 뭐 저쪽은 아시아 쪽에 있고요. 그 나라에서 출장 가서 수집해온 자료, 영어로 된 그 나라 농업 정책, 국가 현황 자료, 또 우리나라에서 수집한 자료를 국가별로 이렇게 해놔야. 1976년부터 외국인 초청 연수와 현지 연수를 시작한 한국농어촌공사. 현재까지 농촌 개발이나 농업 생산 기반 기술에 관해 100여 개국 3천여 명의 교육을 실시, 우리 농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통해 국제농업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생 선발부터 그 교육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농촌개발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한국이 농촌개발에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수도직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도시민들을 이제 농촌으로 오게 해가지고 소득 증대하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소저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계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 댐 저수지 같은 데를 방문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emonstrate a little bit of just basic skills. 개발도상국들의 농업정책 담당자나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 한국 농업정책의 기술을 배워가는 것인데요. 자국의 농업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수업 하나하나 허투루 배우지 않습니다. 직접 한국의 농부가 되어 우리 농업의 기술을 몸으로 느껴보는데요. 연수생들은 한국의 농업에서 어떤 점을 배우고 느꼈을까요? Now we learn about the methodology how to improve the rural area, rural village, how to improve the rural life to be better. I think the drone technology is very important to our country, especially in agriculture, for monitoring the damage, especially the damage of calamities. 한국농어촌공사는 교육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농업의 가치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농업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농어촌 국제교육 교류 사업은 한국공기업학회에서 주관한 2017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글로벌 챌린지에서 국제교육 교류 분야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국제교육교류센터의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농어촌 분야의 교육. 둘째, 국내외 네트워크 마련. 셋째로 교육, 연구, 정보 네트워크의 지식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구촌 식량 안보를 달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세계 농업의 변화 스마트팜. 식량 안보 시대 또 하나의 농업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업과 ICT 융합으로 농작업의 시간적, 공간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여유 시간이 늘어나고 삶의 질도 개선시킬 수 있는 똑똑한 그런 농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분야 이외에 유통, 소비, 그리고 농촌 생활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혁신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어가지고 농업의 대전환, 다시 말해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을 그렇게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농업 인구 감소를 감안한다면 스마트팜 보급은 중대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까지 현대화된 온실의 40%에 스마트팜을 보급하고 국내 생육 환경 및 재배 작목에 적합한 생육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덜란드 등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을 국산화해 시설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저희 농장 딸기를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요. PC를 제어를 해서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부족한 인력 때문에 시작한 스마트팜. 전보다 더 나은 품질, 그리고 생산량은 더 늘었다는데요. 딸기의 최적을 맞춰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딸기 품질하고 맛도 당연히 향상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공급 중이고 140초 동안 하우스 측창 개폐기를 열고 닫고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이제 관주 물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열 난방이 일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열 난방도 마찬가지로 컨트롤이 돼요. 이제는 분홍의 꿈을 이룰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네요.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출 전략 품목인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을 보급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 농가의 경영소득 증대는 물론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특히 새만금을 비롯한 간척지를 활용, 화훼 단지 같은 수출 위주 대단위 농산업 단지를 조성해 미래 농업 경쟁력의 중심축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팜은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 생육 조건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격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ICT를 접목하여서 원격 자동으로 생육 환경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육 환경을 점검을 해가지고 환경에 따라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성된 그 농장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2016년부터 수출 전문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현재 13개 농가 22헥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팜 온실 신축에 수출 잠재력이 큰 원예 전문 단지 300억 원, 신규 지구 사업 추진에 400억 원, 총 7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스마트팜 온실 신축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농업 과학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인데요. 국내 에너지 자금률은 매우 낮은 데다가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지난 6월 19일 작동을 멈추면서 앞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대처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유휴부지를 활용,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2016년까지 총 1,287억 원을 투입하여 656억 원의 발전 수익 확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유지 관리에 재투자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전기 판매 수익은 대부분 유지 관리 재원으로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농업인의 영농 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민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의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부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서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구체적인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 한국전력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우리 농업 경쟁력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가 대두되는 21세기, 농업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넘어 미래 세계 식량 시장을 주름잡을 농업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농업을 기대해 봅니다.